오늘은 그 배출가스, 그다음 매연, 실화, 미스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배출가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좀 자료가 좀 미비하고 조금 보충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가솔린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람다 공기 과잉률이 우리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커먼 레일 차량 매연이나 출력 관련은 에어프로 센서가 포인트입니다. 에어프로 센서. 커먼 레일 차량에서는 흑연이라든지 그다음 출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기량, 에어프로 센서 공기량을 보는 게 포인트고, 실화는 P0300 다기통 실화가 포출되면은 점압 플러그라든지 점압 코일보다는 뭐 다른 쪽에, 즉 점압 플러그나 점압 코일보다는 ECU라든지 배선이라든지 또는 PCSV라든지 이런 쪽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P0300이 다기통 실화가 고장 코드가 포출되느냐, 아니면은 특정 실린더가 특정 실린더 단독으로만 표출되는지에 따라서 진단 범위가 다릅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연비 했는데,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 에어폴 레디터, 즉 AFR, 공연비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 즉 가솔린은 14.7대1, 그 다음에 LPI는 15.6대1, GDI 림버는 22대1, 뭐, 이렇게, 앞쪽에 14.7, 15.6, 22는 공기라는 뜻이고, 거기에 맞게 연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료는 1로 잡았을 때, 우리가, 연료를 분사를 많이 늘리고 줄고 하는 것은 악셀 포지션 센서, 즉, 운전자의 임의로 악셀 포지션 센서를 밟아서 공기를 많이 넣어주고 하면 연료도 공연비를 맞게 들어가는데, 공회전 상태에서는 운전자의 의지, 즉 악셀 포지션 센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ECU는, 엔진 컴퓨터는 연료를 제어합니다. 뭐 부조를 하거나 또는 다른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신호가 들어오면은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즉 엔진 오일 온도가 높거나 또는 부조를 하거나 연료 온도가 높거나 냉각수 온도가 높거나 여러 가지 온도를 따라서 해도 공기를 많이 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즉 인젝터 분사 시간을 줄여서, 분사량을 줄여서 엔진을 보호하거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ECU는 할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솔린의 경우는 공기량이 14.7이고 연료가 1이라는 뜻입니다. 즉 공기량이 많으면 희박이고 연료량이 많으면 농후다. 이렇게 기준 조건에서 가솔린의 경우는 14.7대 1에서 공기량이 많으면 희박, 연료량이 많으면 농후. 람다는 공기 과잉률을 말하는데, 람다의 기준은 보통 0.9에서 1.1로 규정하면은, 람다는 0.9보다 적으면 농후로 봅니다. 공기가 적다. 이런 농후로 보고, 농후일 때는 불완전 연소, 즉 연료실 온도가 낮고 COHC가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1.1보다 높으면 연료량보다 공기가 많으므로 희박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검사 과정에서 람다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람다가 1.1보다 많으면 연료량보다 공기량이 많으므로 희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연료가 적을 때, 연료가 희박일 때, 농후할 때, 이걸 우리가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시면은 검사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희박 연소일 때는 완전 연소, 즉 연소실 온도가 높음으로, 상승함으로 공기 중의 질소가 산화하여 낙스가, NOx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희박 연소 때 공기 과잉률에
그래서 1.15보다 높으면은 희박연소로서 낙서가 많이 나오고, 농후할 때 0.9보다 낮은 농후할 때는 CO 내지 C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커먼 네일에서 흑연이나 백연, 즉 출력 부족은 공기량에 따라서 흑연은 흡입 압축 폭발 단계에서 그 완전 연소가 하지 않으면 흑연이 나올 것이고, 배기는 엔진 오일이 연소하거나 또는 후분사, 배기 쪽에 흡입 압축 폭발에 관여하지 못하고 배기 쪽에 연료가 분사되어 바로 연소되어서 바로 나오면은 배기이 됩니다. 그래서 배기과 흑연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출력 부족은 공기량이 적어서 연료 분사량이 거기에 맞게 공염이 맞게 적으면은 출력이 부족될 것이고, 그러면 공기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를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연료 분사가 많아서 흑연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공기와 연료 분사를 커먼 네일에서는 잘 맞춰야 됩니다. 공기를 줄이면은 출력이 딸리고, 연료 분사를 적게 해서 출력이 딸리고,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연료 분사도 많이 해서, 연료를 많이 해서 또 흑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력 부족일 때는 공기를 더 넣어주는 방법, 그리고 흑연이 나올 때는 연료를 줄이고 해서 흑연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스파이어 실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화는 점화 불꽃이 완전 불꽃이 나오지 못하고 미스파이어, 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실화는 P0300처럼 다기능 실화, 멀티 실화일 경우에는 점화 플러그라든지 점화 코일보다는 다른 쪽으로 봐야 되지만은 특정 실린더, 즉 1번, 2번, 3번, 4번의 특정 실린더가 P0301, P0302, P0303 이런 식으로 특정 실린더의 실화 발생일 때는 우리가 점화 플러그라든지 점화 코일, 배선 이런 쪽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다기통 실화가 아니고 특정 실린더, 즉 2번 실린더 실화에 대한 브라그의 점화 브라그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브라그는 한 차에서 특정 차에서 1, 2, 3, 4 4기통에서 탈거해 놓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점화 플러그에 보면은 점화 플러그의 예자 사이 안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을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저항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1번 저항을 재면 저항을 이렇게 이쪽 이렇게 잽니다. 자,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잴 때 1번 기통의 플러그 7.7이 나옵니다. 1번. 자,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실린더.
저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2번 실린더 저항. 7.5. 2번도 7.5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실린더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번 실린더. 자, 3번. 이 3번 기통의 실린더 필터입니다. 3.4. 3번은 3.4가 나옵니다. 3.4. 자,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7.4. 자, 7.4가 나옵니다. 자, 3번만, 3.5. 저 플러그의 간극은 동일할지언정 저항이 3번 실린더에서 저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편차가 많이 생기면은, 그 실린더의 실화가 고장 코드가 표출되고 부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점막 플러그의 저항 검사, 그 다음 플러그 간극이 아무리 똑같더라도 저항이 틀리면은 실화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실화의 사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은 체크램프가 점등되고 부조 현상이 생깁니다. 차종은 K9 남다 2.7이고 문진을 해보니까 소구 후에 정상이다. 고정 코드를 소구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조금 후에 다시 정상이 다시 표출된다고 했습니다. 소구하면은 정상이라 하는 것은 이슈 내부에 파워 TR이라든지 어떤 IC라든지 저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막 불꽃이 쪽이라든지 어떤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교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소구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뭔가가 부품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왜 그런 현상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은 P0300 다기통 실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P0301 임시로, 현재는 다기통 실화가 떴고 임시로는 P0301 1번 P0305 5번 실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자, 이 다기통 실화와 함께 포출되면은 점막 코일이나 플러그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점막 코일 쪽이나 점막 플러그 쪽은 확률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실린더, 즉 1번, 3번이 감지라면 플러그 간극 또는 플러그 저항 이런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보니까 1번과 5번이 분사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다른 실린더는 3.5ms로 분사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1번, 5번, 135 뱅크에서 1번, 5번만 0.7ms로 분사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분사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실린더의 분사량을 소구하면은 동일하게 다시 분사되고 부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2번 기통, 4번, 6번 뱅크 246 뱅크에 정상일 때 총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 카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약간 흑연이 이렇게 카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 총매 부분이고, 135 뱅크의 부분은 지금 0. 분사 시간을 많이 줄었기 때문에 1번과 5번이 분사 시간을 줄었기 때문에
희망연소라고 봐야 됩니다. 분사량을 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하야 이렇게 깨끗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부분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지금 차량에는 1분, 5분 분사량을 줄이기 때문에 희망연소로서 여기에 하얗게 이렇게 정매가 되어 있습니다. 135가. 그래서 왜 분사량을 줄이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왜 분사량을 줄이느냐? 보통 ECU가 공회전 상태에서 ECU가 할 수 있는 거는 분사량을 줄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분사량을 줄입니다. 뭐 온도가 높다든지 냉각 수온이나 온도가 높다든지 엔진 오일 온도가 높다든지 부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분사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량을 줄인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균열한 실린더 뱅커 연소실 분사를 줄여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ECU가 노력을 하는 거 보였고, 그렇다면은 공기량, 악셀 포지션 센서는 운전자 의지로 늘리기 위해서는 악셀 포지션 0%에서 가속을 하면은 공기가 늘어나니까 연료 분사가 공연비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는 수 있지만은 지금은 공회전 상태이기 때문에 ECU는 오일 온도 불안전 연소 부조 때 연료 분사량을 줄여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줄이는 건데,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볼 때 이 K9 이 차량은 타이밍이 한 클릭 넘어갔습니다. 흡기 쪽에 우리가 정상이 포출되는 이 135 기통의 뱅크에, 즉 1번 뱅크와 2번 뱅크의 캠사워드 위치가 바뀌었다고 개정적으로 확인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이밍 인치가 한 클릭 문제가 있어도 분사량을 그 뱅크의 그 기통에는 분사량을 줄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